근데 2030년 이 세계 이 책에서 얘기하는 축이 전환되는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상징적인 그런 타이밍인데요. 이제 앞으로 6년 반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각각 여기 있는 사장님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우리 이영민 사장님과 앤드류 사장님은 65세 이상 은퇴 나이 이후가 되실 거고요. 저도 50대 이제 중반으로 달려가는 나이 같아요. 2030년이 되면 여기에 있는 분들도 이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 돼 있겠네요. 그럼 길다면 길고 아니면 아닌데 지금 2030년에는 어떤 것이 달라져 있을까?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떤 세상이 돼 있을까? 혹시 생각을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세상이 돼 있을까? 뭐가 달라져 있을까? 일단은 전기차가 훨씬 많아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프리웨이에. 정책적으로도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몇 년 후에는 이제 더 이상 가스차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은 또 이제 당연히 확실하게 들고 그 다음에 혹시 지금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옛날이랑은 좀 틀려졌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공지능이 벌써 다 들어와 있는데요. 진짜 예전에 영화에서 봤던 인공지능이랑 사랑에 빠지는 일이 그때는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때요? 저는 로봇 청소기 처음 샀을 때 제가 LA에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때 제가 지능 로봇 그 로봇 청소기한테 말을 걸었던 적이 있어요. 진짜 심각하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근데 maybe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에 막 이렇게 챗 GPT나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인공지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젖어들게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의료 쪽 뭐 이런 데 생각해 봐도 이제 막 로봇이 설전을 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봇이 의사, 외과 막 그런 치료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각각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2030년, 이제 멀지 않은 미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네, 이 책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차를 한번 쭉 볼게요. 이제 2030년에는, 네, 지금, 이런 큰 트렌드를, 이런 큰 흐름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다 아시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 듣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다 들었던 내용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책을 통해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꼭 책을 통해 보시기 바라고 이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롭고 또 좀 약간 희망적이라고 생각했던 두 가지 트렌드를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 아까 밀레니어 세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지들보다 많아지는 시대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오래 사시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은 이제는 손주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늦게 아니면 훨씬 더 적게 아니면 아예 안 낳고 있기 때문에 손주들은 확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고 익숙하게 이제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작가는 과연 인구의 이 사이즈 때문에 이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보다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오로지 인구의 크기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마케팅할 때 밀레니얼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했죠. 인구도 크고 그다음에 소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이 메인 그 스pen딩을 하는 그런 소비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가 밀레니얼은 막 되게 강조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를 본 결과 실제 밀레니얼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층이 아니래요. 진짜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층은 60세 이상, 60대 이상의 실버 제너레이션이 진짜로
크게 소비자로 성장하는 그런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이 60대 이상의 세대는 전 세계 자산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소유한 세대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이 60대 이상이 60대 이상이 가진 자산이 미국 전체 자산의 80% 이상이래요. 지금 우리 방에 가장 부자 3명 누구예요? 네. 부자 3명, 그쵸? 가장 부자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밀레니얼들 어때요, 지금? 아직 힘들어요. 힘들어요. 돈 쓸 능력이 아직 없어요. 아직도 허덕이고 있어요. 이분들이 진짜 큰 소비자 그룹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그분들이 자산을 소유한 부자라는 거죠. 스펜딩 파워를 가진. 그리고 또 이분들의 세대를 와칭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은퇴에 가까워지는 나이, 그쵸? 그때랑 그때의 개념과는 너무 틀린 60대가 된 거예요. 이 세대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언맨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세대를. 육체와 정신이 너무 건강하고 활기차, 그리고 디지털에 익숙한 60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대는 밀레니얼 세대보다, 네, 이영미 사장님 꼭 들으세요. 밀레니얼 세대보다 앞선 신기술 수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대요. 예, 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랑은 완전 틀린, 실제는 이게 진짜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술 수용을 하면서 이분들의 또 라이프 스타일이 또 대박이에요. 이분들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서브란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거예요.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러니까 쉴 때는 성취 보러 가고, 원할 때 휴가 내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기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랑 딱 맞는 게 긱 이코노미라고 해요. 공유 경제. 그쵸? 실제로 이제 애들 다 키워가지고 애들 내보낸 다음에 남는 방을 대여하고, 그 다음에 또 일하고 싶을 때 운전도 하면서, 그쵸? 아니면 사용이 적은 내 자가용을 나한테 대여하면서, 그리고 여가 시간에는 또 가상현실, VR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친구들이랑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인데, 네, 그런 기경제 활동을 하면서 네, 디지털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은퇴 후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외로움을 이 기경제를 통해서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사회랑 연결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네, 그런 연결성이 많이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고령화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은퇴연금은 모자랄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남은 삶을 살기에 펜션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동도 하는 그런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 이 긱 이코노미, 공유경제를 이용하는 가장 큰 세대가 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세대를 이제 여태까지 뭐 무슨 세대, 무슨 X세대, Y세대, 뭐 밀레니얼 세대, 뭐 실버 제너레이션, 뭐 이렇게 이제는 그런 구분이, 나이를 통한 구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네. 30년이 다가오면서 2030가 다가오면서 젊음, 나이 듦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사라지면 세대 간의 역학관계도 바뀔 것이다. 아이언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타나면서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활력과 젊음을 동의어로 볼 수가 없을 뿐더러 쇠퇴를 나이 든 사람의 전유물로만 볼 수도 없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은퇴와 노인의학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바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지구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활기찬 세상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그리고 최첨단 기술의 세계에서 성장한 밀레니얼 세대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특히 60세 이상의 노년층을 주요 고객으로 여기는 장면도 상상해보자. 직원을 고용하는 나이가 조건이 되지 않는 세상.
예컨대 70세 이상의 사람들이 새롭게 다시 취업하는 세상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광경은 어떤가? 이게 우리가 직면하게 될 세상이라는 거죠. 네, 상상이 되세요?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2030년을 맞이할 때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The ageless consumer and worker. 그래서 소비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그리고 돈을 쓰는 사람을 이제 연령대로 구분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커리어 모델은 어땠어요? 어렸을 땐 놀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학습을 해. 그 다음에 잡을 잡아, 일을 시작해. 그리고 은퇴하는 게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되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근데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지금의 60세는 평균적으로 예전과 비교했을 때 평균 24년을 예전의 60세랑 비교했을 때 평균 24년을 평균 24년이에요. 더 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 수명도 훨씬 더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변화와 진보로 과거보다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학습했던 거,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유지가 되지가 않는 거죠. 실제로 제가 30대였을 때 제가 막 코딩 배우고 그다음에 뭐 웹하고 뭐 제가 웹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배웠던 모든 기술이 다 자동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전에는 되게 큰 기술이었는데 모든 게 기술로 대체가 되면서 갑자기 되게 일자리도 위협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사실 챗GPT가 나오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AI가 나오고 이제 잡이 변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빠르게 자동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가 어떤 커리어 모델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 봤을 때 학교에 한번 들어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지식이 자꾸 금방금방 옛날 지식이 되니까 여러 번 학교에 들어가서 계속 배우고 일하고 또 그 일이 없어지거나 변하게 되면 다시 또 배워서 다른 일을 하고 이런 여러 번 학교에 들어가는 연령에 걸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직업으로 시작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커리어와 직업을 갖게 되는 시대로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제가 이제 30대였을 때 벌써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훨씬 더 빨리 가속화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익사이팅했던 미래. 네. 부자가 되는 여자들. 드디어 이제 여자의 판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는 알고 있었죠. 사실은 느낌이 좀 오지 않았나요? 주변에 이제 좀 약간 부자거나 성공하신 분들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뉴스키는 특히 뭐 가면은 어때요? 성공한 여자들 판이잖아요. 그쵸? 제가 또 실제로 주위에 알고 있는 이제 직장인 부부들, 가정들 봐도 여자들이 와이프가 남편보다 더 연봉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학력도 더 높고. 네. 그리고 문화적으로 봐도 이제 예전에는 다 남자가 히어로였는데 슈퍼히어로였는데 요즘에는 은근 다 또 여자 슈퍼히어로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면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쵸? 그다음에 소셜미디어를 봐도 우마 인파워먼트 뭐 맘버스 그다음에 맘 엔터프레니어 뭐 이렇게 진짜 여성들이 서로 장려하고 막 그런 무브먼트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강하고 부유한 여성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인류 역사 최초래요. 100만 장자의 숫자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대요. 실제로 여자 100만 장자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기준으로 2021년에는 40%의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번대요. 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남성보다 더 많이 버는 여성이 있는 가정이 50%가 넘을 거래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부자가 되고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교육. 여성의 교육 격차가 남성이랑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평등도 예전에는 이제 여자에 대한 어떤 불평등이 훨씬 더 심했는데 뭐 정치적인 어떤 액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술이나 뭐 이런 걸 장려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무튼 여자들의 불평등이 되게 심했는데 이제는 평등 그리고 임금 격차 이런 것들이 되게 평등하게 하려는 그런 평등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창업에 정말로 많이 도전을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뉴스킨에도 정말로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도전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여자는 뭘 일해야 되고 남자는 일해야 돼.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가정을 돌봐야 돼. 이런 전통적인 성 역할이 바뀌고 있고요. 많이 변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이제 획기적인 이유였는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5, 6년 정도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을 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상속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부자가 된 여성들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여성들이 부자가 될 이유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해요. 이제 점점 더 성별 그 투자 기회의 격차가 해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의 리더십이 훨씬 많이 증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비즈니스, 정치, 학계 등에서 여자 리더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여성들이 또 여성들을 서포트함으로써 더 많은 여성 리더십이 증가를 할 거고요. 그다음 기술, 이 진보로 인해서 여자분들이 이제 집에서도 재택 어느 부분에 아이들을 보면서 원격으로도 일을 할 수도 있고 여태까지 여성의 역할에 의해서 장벽을 가졌던 부분들을 이제 다 허물고 기술의 진보 덕분에 사업을 하거나 그다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이제는 금융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 결정력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자기 재무 그다음 가정의 재무 이런 것들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변화하는 소비자 환경, 소비 트렌드. 왜냐면 여자들이 이제 부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 그 소비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 이제 여성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소비 트렌드도 여성 위주의 그런 소비 트렌드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소비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도 거의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어때요? 입소문도 잘 내고요. 근데 지금 소셜미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그런 판이잖아요. 사실은 입소문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의 어떤 그런 역할이나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도 더 많은 여성분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본문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재산을 남성들이 만들어내고 소유하며 관리하던 시대는 이제 거의 막을 내렸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소비자, 저축, 투자자로서의 여성을 잘 이해하면 기업들은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시장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부를 창출하기 시작했으니까 부자가 됐으니까 실제로 여성들의 입지가 올라가고 전 세계부의 많은 부분을 좌우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성의 기호와 선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걸 하지 못하면 어떤 기업도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좋죠. 우리가 또 여자고 우리가 가진 아이템들이 또 여성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이고 누구보다 여성과 그리고 여성의 어려움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정말로 그 웨이브를 탔다고 생각하는 그런 확신이 들게 하는 그런 챕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해야 될지 큰 카테고리를 보면은 여성의 소비 성향은 이제 남성과 비교했을 때 음식이나 건강 관리 그리고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한대요. 남성과 다르게. 그다음에 가족의 필요 같은 필수품에 우선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류, 개인 관리, 가정용품 등의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할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요구와 복지를 그러니까 가족의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남성보다 생각을 했을 때, 소비를 할 때. 그리고 저축하는 성향은 어떠냐? 남성보다 저축에 대한 경향이 훨씬 더 강하대요. 네, 여성은. 그리고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 금융적 안전, 그리고 안전망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성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어떤 그런 안전한 그런 그 세이빙을 저축하는데 되게 끌린다는 거죠. 뉴스키드 왜 잘 될 수밖에 없고 여성분들이 더 하기 좋은 비즈니스가 되는 게 지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이제 확실히 들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성향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낮은 리스크의 옵션을 선호하고 자본 보존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또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책임을 지는 그런 투자와 영향력이 있는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관심 있는 소비 성향, 그다음에 저축하는 성향, 그다음에 투자 성향을 이해하면 더 빨리 우리가 그 여성분들을 돕고 그다음에 우리 자신도 더 탄탄한 그런 인컴을 구축하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제 책 소개를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 이제 저는 40대를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책에서 이제 마흔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마흔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인생을 이제 24시간이라는 그런 시간으로 볼 때 이제 40대라는 나이는 아직 이제 정오까지 점심시간까지도 오지 않은 그런 아직도 젊은 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조급하고 뭔가 40이 됐는데 뭔가도 아직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지? 왜 이렇게 뭔가 불안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조급한 부분이 우리가 옛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은퇴할 그 나이를 생각하면은 뭔가 40대는 뭔가 만들어져 있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다듬어져 있었어야 되고 뭔가 어떤 타이틀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방향도 있고 뭔가 안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조급함이 옛날 은퇴 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100세 시대로 우리 인생의 스펙트럼이 훨씬 더 길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도 훨씬 더 길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어때요? 슈퍼 아이언맨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테니까 우리가 그 나이가 됐을 때는 오히려 더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 미래가 더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 미래에 대해서는 약간 막연하게 두렵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이제 쫓기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많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진짜로 옳게 가고 있구나. 그런 더 희망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 위기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하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뭐냐면 지금 변화하는 세상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옛날 생각을 하면서 라떼는 이런 타령을 하면서 또 사는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어때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나를 상상해 보면 너무 따분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나이에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60대를 맞이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금 여기서 낙관론자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싶은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좋은 더 희망적인 2030을 맞이하고 싶으신 분이면 네 이제 이 책을 집어드시고 더 확실한 희망의 가닥을 잡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책 소개와 추천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